경남 김해의 작은 공단 한 모퉁이, 오후 3시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편의점, 중소기업 주식회사 럭키 대표. 김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로또 용지를 펼쳤다. 그의 손은 15년간 반복해온 동작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8번, 17번, 23번, 31번, 42번, 45번. 이 숫자들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다. 아내의 생일 8월 17일, 아들의 생일 2월 3일, 딸의 생일 3월 1일, 그리고 자신과 장모님의 생일까지 가족의 소중한 날들을 담은 숫자, 조합이었다. 편의점 사장은 철수를 보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오늘도 같은 번호시네요. 언제 한번 바꿔보시지, 그래요?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15년째 이 번호인데 이제 와서 바꾸면 그때 당첨되면 어떡해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심이었다. 주식회사 럭키는 부산, 경남 지역의 주요 조선소 등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었다. 기술 독점 품목이 있고 업력이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요즘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로또는 철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토요일 저녁 8시 35분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로또 추첨 방송을 시청했다. 아내 미영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와 앉았고 대학생인 아들 준호와 고등학생, 딸 지은이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에 집중했다. 이것은 김씨 가족의 토요일 저녁 의식이었다. 자,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뭔가 특별할 것 같았다. 아니, 사실은 매주가 그랬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공이 굴러나왔다. 8번. 철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7번. 미영이 철수의 팔을 꽉 잡았다. 23번. 준호가 이거 우리 번호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31번. 지은이가 아빠, 이거 혹시? 라며 흥분했다. 42번.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마지막 번호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45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당첨됐다! 당첨됐어!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소리쳤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완벽한 일치였다. 당첨금은 45억 4천만 원, 세금을 제외하고도 30억에 가까운 거액이었다. 철수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회사의 자금난, 아이들 교육비, 노후 걱정까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당첨금 수령을 위해 철수는 아내를 태우고 차를 몰았다. 먼 거리였지만 아내와 간만에 즐거운 대화가 가는 길은 짧게만 느껴졌다. 철수는 이미 당첨금 수령에 대한 행동 지침과 준비물, 주차위치, 당첨금 송금 계좌 등 모든 내용을 AI에게 답을 얻었다. 철수의 행동은 이미 당첨된 적이 있는 유경험자였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서울시 중구 충정로일가 85번지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본점 15층 복권사업팀을 찾은 철수. 담당 직원은 예상보다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김철수 대표님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직원은 마치 철수의 당첨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는 일반적인 당첨금 수령 서류가 아니었다. 특별 당첨자 의무사항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철수는 의아해하며 내용을 읽어보았다. 첫 번째 조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는 모임 참석 의무. 두 번째 조건,
당첨금의 30%를 지정된 투자처에 의무 투자. 세 번째 조건, 당첨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전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네 번째 조건, 지정된 소비 패턴 및 생활 방식 준수.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뭐지? AI가 알려준 내용이 아닌데. 이게 뭔가요? 당첨금을 받는데 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철수가 의문을 표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액 당첨자들을 위한 특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당첨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죠. 철수는 망설였지만 3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조건들을 수락했다. 어차피 돈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니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 직원은 당첨된 복권은 유가증권이고 NH농협이 지급 완료 증거로 원본을 회수해야 하니 필요하면 사진 촬영을 하라고 차갑고 사무적으로 말했다. 첫 번째 모임 날짜가 다가왔다. 철수는 집에서 경전철로 김해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랐다. 오랜만에 비행이었고 왠지 특별한 모임에 설레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의 한 건물 앞 2층 프라이빗 컨설팅 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내 회의실이었다. 철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철수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한 명은 부산에서 용접업을 하는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다. 또 다른 사람은 광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대표였다. 모두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최근 2년 내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었다. 간단한 인사 후 위층의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박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박 부장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로또는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사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박 부장은 계속 설명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교육 정도, 가족 구성, 성격 유형, 소비 패턴, 심지어 SNS 활동과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회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중산층, 특히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경제적 절망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철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박 부장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절망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며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습니다. 다른 당첨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당첨은 모두 조작된 거라는 말입니까? 박 부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조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희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표시되었다. 각 당첨자들의 상세한 프로필이 나타났다. 사업 현황, 가족 구성, 경제 상태, 심지어 성격 분석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철수는 자신의 15년간 로또 구매 기록을 떠올렸다. 매주 같은 번호, 같은 시간, 같은 편의점.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분석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의 당첨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지침들이 표시되었다. 투자해야 할 기업들의 목록, 구매해야 할 부동산의 위치, 자녀들이 진학해야 할 학교, 심지어 휴가를 보내야 할 장소까지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고 지정되어 있었다. 만약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박 부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물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시스템의 적이 됩니다.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과거 당첨자들 중 조건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모두 당첨 후 몇 년 내에 사업 실패, 가족 해체, 건강 악화, 심지어 의문의 사고까지 당했다. 물론 모두 우연의 일치겠죠. 박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당첨도 우연이었을까요? 철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운명, 우연, 행운이라는 개념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실험의 피실험자에 불과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 철수는 거리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로또 판매점에서 희망을 사려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복권을 긁는 시민들, 그들은 희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통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이 로또 용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철수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간절함과 희망이 섞인 그 표정이 이제는 안타깝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당첨 복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30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다. 아내 미영이 다가와 물었다. 여보, 오늘 모임 어땠어? 당첨금 관리에 대해 좋은 조언 들었어? 철수는 아내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응,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 철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말한다면 가족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마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30억이라는 거액과 함께 조작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폭로하고 시스템과 맞설 것인가? 하지만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조차 이미 예측되고 계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과연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내 선택일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시스템이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스문의 시간 후 답변해 주세요. 협력 또는 저항.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철수는 전율했다. 그들은 이미 그의 고민과 갈등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 순간의 절망감까지도 계산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는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일까? 철수의 긴 밤이 시작되었다. 곧 이화가 계속됩니다.